스웬 스마일 하겠습니다. 한때는 전 세계의 평화를 갖다가 선도하는 나라, 그리고 착한 정의의 카우보이처럼 보이던 미국의 이미지. 대한민국에는 미국의 이미지가 일부 반미 세력을 빼고는 한국을 지켜주고 경제를 성장을 뒷받침해준 참으로 고마운 형님 같은 그런 나라죠. 근데 그런 미국의 이미지가 지금 땅에 떨어져서 어떤 정도인가 하면 트럼프가 미국 영주권을 500만 달러에 판다. 그러니까 500만 달러를 내면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내야 돼요, 세금처럼.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영주권을 줘서, 영주권하고 또 시민권은 다른 거잖아요. 영주권은 우선 거주할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시민권은 미국 국적을 가지게 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500만 달러, 70억에 미국의 영주권을 팔겠다. 그걸 그린카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바로 미국 시민이 되는 골든카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국경을 차단하고 그리고 이민 난민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럴 때는 그것은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다.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뒤로 못 들어오게 다 막고 공식적으로 들어오려면 70억씩 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간 한 35년 동안의 이민 제도를 갖다가 운영해 오면서 미국의 뭐 지식인이라든지 종교인 이런 사람들을 또 유학생 받아주고 또 더 나아가서 투자 이민이라는 걸 해가지고 외국인 투자자가 100만 달러 이상을 갖다가 투자하고 10명이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주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투자액이지 미국 정부에 내는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한때는 이민자의 나라고 그리고 누구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 미국이 고작 영주권을 70억 받고 팔아먹는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만 달러의 투자 이민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투자 이민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거 푼돈 뭐 네 돈이지 정부 내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500만 달러 70억을 내고 미국에 거주할 권리를 사라. 그러면 이제 시민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아질 거다. 시민권을 준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린카드를 사게 되면 시민권 부여받는데 앞에 서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장권을 갖다가 미국에 70억을 받고 판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는 이 입장권에 러시아의 신흥재벌, 즉 러시아 마피아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 신흥재벌이 다 마피아죠. 그래서 기존의 미국의 특별능력 보유자라든지 취업 이민이라든지 가족 초청 제도라든지 유학생 이런 부분들은 급격히 줄이고 미국의 입국 자체를 돈을 받고 팔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금 트럼프 밑에서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는 머스크, 이 머스크라는 사람도 원래 국적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이죠. 그래서 한때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다가 오늘날 미국의 최고 기업가가 됐는데 머스크는 95년에 스탠포드 대학원을 다니겠다고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대학까지는 남아공에서 나왔어요. 근데 학교 등록도 하지 않고 학교 다니겠다고 비자 받아서 곧바로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민법 위반인데도 부자가 된 뒤에 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2002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그가 법 위반하다가 영주권을 받게 된 계기는 거액을 투자한 투자 이민으로 분류되어서 받았을 거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이민을 포기한 거는 투자해봤자 대부분 중국 사람 같은 사람이 투자한다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가족 고용하고 이렇게 되니까 투자 이민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투자 이민 제도를 없애버리고 한마디로 엔트런스 피, 입국 비용으로 70억 달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불로 이주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의 경제사범들이 많이 도망가는 지중해의 몰타, 또 카리브 해안의 세인트루시아 이런 나라들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작고 산업이 별로 없는 나라가 묵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데 해외 도피자들을 받아주려고요.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 돈 받고 팔겠다. 거기에다가 안 해도 될 말까지 했어요.
특히 러시아의 재벌들, 마피아들에게 특별 이민도 환영한다. 자, 트럼프가 돈에 굉장히 밝은 사람인 거는 다 알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트럼프 햄버거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스테이크, 트럼프 물, 트럼프 와인까지 다 팔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굿즈도 팔고요. 그리고 부인의 연설에 또 얼마 받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돈벌레가 되어 있는데 이걸 국가에 적용시키고 있어요. 자, 제가 어제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미국한테 탈탈 틀리죠. 그래서 미국이 역대 너한테 지원해준 돈이 우크라이나 계산으로는 200조도 안 되는데 미국은 그 돈이 500조가 넘는다면서 우크라이나의 광물 절반을 내놔라, 강탈해 가겠다고 했지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버티니까 이제 젤렌스키를 쫓아내려고 별별 압박을 다 했지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는 말도 유엔 결의안에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그러면 미국이 자원 반까지 뺏어가고 또 러시아가 침략했다는 것도 공식적으로 협상해서 빼버리면 그럼 안전 보장이라도 확실하게 해줘야 될 건데 미군이 주둔한다라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신들이 들어가면 그 광물들을 개발할 거니까 그것이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미국은요, 우크라이나가 뺏긴 땅 20%, 이제 러시아가 점령한 땅, 거기도 광물 개발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국의 싸움을 이용해가 양쪽에서 자신들이 히토류, 희귀 광물 등을 다 개발해서 갖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난리가 돼버린 가자 지구, 폐허가 된 그 땅에 트럼프는 들어가가지고 난민들은 인접국으로 이집트로 요르단으로 다 레바논으로 쫓아버리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서 지중해의 휴양지로 만들겠다. 그래서 오죽하면 AI 가짜 사진으로 트럼프가 벨리댄스 춤을 추는 중동 여성과 같이 이렇게 댄스를 하는 장면,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러시아도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졌고 우크라이나도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졌으니까 너희 둘이 싸우게 된 이유는 불문에 붙이고 그만 거기서 휴전하라. 그러면서 양쪽으로부터 다 지금 광물 등을 점유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일으켜서 그야말로 미국이 이제 수입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만만한 나라들은 다 그냥 잡아먹을 대상처럼 생각해요. 한국이 지금 미국에 굉장히 만만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협상조차도 시도하지 못하고 있고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은 그야말로 호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오죽했으면 미국 눈치 본다고 지금 유엔에서 러시아가 침공한 게 아니라는 결의안에 서명을 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그야말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전 세계가 평화롭게 공존해야 된다는 가치를 말하던 미국은 소멸되어 버렸어요. 과거에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전 세계를 상대로 땅을 강탈하고 자원을 강탈하던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미국이 전쟁을 일으켜서 곳곳에 땅을 확보하고 자원들을 강탈해간 제국주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국주의 시대로 미국이 지금 회귀하면서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으로 위험한 나라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미국이 저렇게 나가는 배경에는 오늘 언론에 보면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의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벌써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지금 미국의 소비 심리, 소비하고자 하는 의욕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3개월째 연속 내리막이고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트럼프 취임 이후에 미국이란 나라의 허약성이 외국의 강탈까지 해야 될 정도로 허약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알려지고 저 미국이란 나라가 경제적으로 굴러갈 수 있을까? 트럼프노믹스라는 저런 형태의 경제 정책이 미국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심화되면서 달러 가치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한국이 엄청난 경제 위기, 1.9에서 목표를 1.5로 낮췄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떨어지겠죠, 올해. 그리고 이제 미국과에 있어서 한국의 경제 불안정성이 환율에서 급격히 원화 환율을 높이게 됐는데
근데 최근에 보면 1430원대에 머무는 이유가 미국이 워낙 지금 달러 가치를 낮게 만들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달러 가치가 낮아지니까 트럼프의 이 지금 공격적 무역 정책, 관세 정책과 또 미국 내부의 경제 불안정성, 또 미국의 이 정치적 불안정성 등이 합쳐지면서 달러가 지금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달러 가치의 하락은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에 지금 침체 현상을 불러올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나홀로 소비가 끝이 나고 소비 심리가 심상치 않다. 미국 국민들도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해서 저러다가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 수 있는 공산품이나 식료품 가격이 급등할 거다. 자, 이렇게 되면서요,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지금 미국의 주식 시세도 떨어져 가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할 때 트럼프는 미국 경제를 그야말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와의 관계도 엉망진창이 되고, 전 세계를 극도의 혼란으로 빠뜨리면서 결국은 추해진 미국의 모습을 떠안고 몰락해 갈 것이 확실하다. 저 사람 임기 제가 못 채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앞으로 참으로 큰일입니다. 우리나라도 큰일이지만 미국도 보통 큰일이 아니다. 지금 오죽 미국에 이런 문제가 심각하면 계란이 미국에 한 개 1,000원도 훨씬 넘어서 계란 12개에 15,000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란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골든 에그가 됐는데 겁난요. 그런데 이 계란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10억 달러, 1조 4,300억을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계란값이 올라가니까 빵을 만드는데 계란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빵값까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마트에는 계란을 한 판밖에 못 산다고 지금 싹쓸이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계란으로 닭을 부화시키는 부화기도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어디로 갈 건가? 참 미국과 깊숙이 연결된 한국은 어디로 갈 건가? 걱정이 태산입니다.